첫 운동한 새 신발끈처럼 엄청 설렘이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세상아 덤벼라 이런 좀 뭔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고단한 하루 끝에 돌고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내 삶을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게 제일 절실했었던 것 같아요. 한 3일을 늙었어요, 진짜로. 너무 외로우니까.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 너네가 이때까지 당연하게 받았던 게 당연하지 않게 될 거다라는 말을 그땐 이해를 못했거든요. 사실 나올 때는. 제가 그 전에 어른이라고 했던 건 20살 되면 바로 어른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마냥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어른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낀 거죠. 아직 한참 어린 아이죠.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깨끗하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에 나를 버리면 모두 갤 거라고 나의 작은 세상은 웃어줄까. 저는 2021년도에 만 18세 나이로 세상에 나오게 된 장이슬입니다. 2017년도 만 17세에 조기퇴소를 한 올해 보호 종료 5년차가 된 박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2016년도에 보호기간 만료로 만 18세에 세상에 나온 정우주라고 합니다. 저는 공동가정 7명이서 다 같이 지냈어요. 날의 전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오빠랑 딱 차에서 내려서 그 교회 간판이 걸린 걸 보고 제가 되게 낯설어서 어린 나이에 울었던 게 기억이 나요. 듣기로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그래서 두 분 다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보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어릴 때는 뭐 그냥 엄마랑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왜 여기 있다기보다는 빨리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좀 크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게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다른 친구들이랑 다르다는 걸 느껴서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영아일시보호소라고 거기에 맡겨져 있다가 바로 이제 아동양식시설로 가게 된 케이스예요. 어릴 때 친구들 제 또래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외롭다는 생각을 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내 가족이라 생각을 했었고 이 친구들 아니면은 나는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친구들을 의지를 했죠, 어른들보다. 다른 시설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옮겨졌는데 처음에는 저 자신을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그때도 막 이제 반항심도 너무 컸었고 그런데 이제 점점 커가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언니들한테 좀 의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보다는 이제 친구들, 언니들을 되게 많이 의지를 하게 되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때 약간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 이제 엄마랑 같이 살게 됐는데 어머니의 어떤 날릴버리로는 제가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를 설득하고 이제 보육원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고등학교 입학해야 되는데 교복값을 걱정 안 해도 되고 당장 뭐 어떤 준비물이나 급식비 이런 것도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시설에서 해주니까 저는 이제 공부에만 뭐 집중할 수도 있고 좀 이제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한 거죠. 그전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하고 그런 알바를 무조건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육원에 가서 그런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보육원에 들어가서는 이제 담당 선생님이 저를 케어해 주시니까 진짜 아빠가 생긴 듯한 엄청 든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생들한테 뭘 해주는 걸 좀 제가 좋아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녁밥을 먹어도 밤에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동생들 배고프다면은 제가 편의점에서 라면이라도 사와서 그 라면을 끓여주면은 애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요. 배고프니까.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애들한테 뭐 해주고 그렇게 좀 가족처럼 거의 그냥 가족이었죠. 제가 6살 때부터 거기서 살았는데 저보다 한두 살, 3살 이렇게 나이 차이 나는 언니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뭐 싸우기도 하고 여자들이니까 근데 그래도 뭔가 가족 같은 느낌은 딱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글짓기를 했었어요. 이제 제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글을 이제 공모전을 하는 게 있었는데 디딤시아 통장에서 글을 쓰고 제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거죠. 파티 해줬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과자 파티 해주고 시설에서 또 상을 또 주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혼자 어딜 나갈 때는 되게 두려워해요. 길을 찾아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이제 뭐 가서 뭘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혼자라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외롭기도 하고. 근데 이제 주위에 같이 갈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늘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생각도 없고 무섭다라는 생각도 사실 안 들고 그래서 그게 제일 좋죠. 고3 내내, 고등학교 3년 내내 너무 힘들었고 솔직히 그냥 빨리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았는데 딱 나갈 때 되니까 뭔가 이대로 나와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되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너무 감정만 앞세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시설에서 살아왔는데 나와서는 더욱더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주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난 진짜 혼자구나. 시설에서는 그래도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라는 느낌이 많이 안 들었는데 이제 나와서 혼자 해결을 해야 되고 혼자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삶 자체가 와 나는 원래 애초에 혼자였구나. 이게 다시 한 번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끼기 싫은데 느껴져요. 첫 운동화 새 신발끈처럼 엄청 설렘이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세상아 덤벼라 이런 좀 뭔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열심히 좀 살아봐야겠다, 좀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좀 의지가 좀 가득했던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두려움 반 설렘 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서 퇴소하고부터 이제 저는 사회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겠고 오로지 저만이 케어할 수 있고 제가 스스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또 외로움도 많이 컸었고 같이 북적북적 살다가 혼자가 되니까 이게 또 장난 아니게 외롭더라고요. 그때 뭔가 진짜 딱 내가 자립했구나라는 생각보다 잠깐 어디 갔다 오는 기분? 딱 그런 기분으로 나왔어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 딱 나 이제 여기
그래서 내가 이제 나왔구나 이게 생각보다는 내가 잠깐 어디 나갔다 온다는 외출하고 오는 기분으로 나왔거든요 사실. 7명이 다 같이 산 시설이니까 내가 어딜 가도 2~3명씩 있고 어딜 가면 선생님이 계시고 이게 되게 당연했는데 작은 집 이렇게 되게 작은데도 혼자 있다는 걸 딱 알게 된 순간은 뭔가 좀 두렵고 외롭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혼자 집을 알아봐야 되고 이제 혼자 집을 알아보는 것도 사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시설에서 저기 만기 퇴소한 친구들은 시설 안에서 같이 집을 구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 다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집에 대한 개념도 아예 없고 전세 월세가 뭔지 사실 몰랐었고 조기 퇴소한 친구들은 자립정착금이라는 것 자체를 못 받고 이제 본인 CDA 통장, 디딤시아 통장이랑 이제 뭐 자립수당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바로 신청해서 받을 것이고 저는 그걸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자립수당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LH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자립수당도 센터에 와가지고 선생님께서 알려주셔서 신청을 했는데 받은 게 한 4개월, 5개월밖에 못 받았거든요. 기한이 이미 지나가지고 조기 퇴소는 자립정착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공과금이 밀려서 날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기초생활수급비를 이제 받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알바를 좀 단기 알바 구해서 그걸 좀 모아서 다 내고 그렇게 해결을 했었죠. 사실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해결을 했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갈 방법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밖에 못 사나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더욱더 살기 싫어진 거죠. 그래서 좀 좋지 않은 행동들도 많이 일삼았었고 그걸로 좀 그 당시의 상황들 그 아픔들을 좀 이겨내고 싶다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몸에 이제 또 학대도 많이 하기도 하고 이게 그때 저의 유일한 방법이었었어요. 살아남기 위한. 좀 많이 외로움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외로웠습니다. 약간 가족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느끼게 돼서 너무 좀 우울해했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또 느껴서 그렇게 좀 더 외로웠던 것 같고 많이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했는데 저는 막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어가지고 세상이 무서웠어요. 제가 가난의 대를 끊을 수 있을까?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엄청 컸었고 보통 친구들이 자취하면 문제 생기면 엄마 나 이거 도와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저는 새벽에 전화해서 엄마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새벽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요. 아무리 잘해주고 가족같이 지낸다고 해도 그건 아니니까 무한대로 내 감정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내 삶을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게 제일 절실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른이고 친구고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연락할 연락처를 뒤져보면은 아무도 없고 뭐 물질 뭐 이런 게 사실 다 필요가 없는 거고 좀 내 삶에 의지를 좀 심어줄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나 말야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겨우 지켜내왔던
지금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하는 고민이 내가 나중에 대학교 졸업해서 뭐 해먹고 살지가 제일 크거든요. 내가 당장 취업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아직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일반 가정 친구들은 넘어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장 취업이 안 되더라도 걱정이 없잖아요. 뭐 어머니가 1년 정도 도와주실 수 있고 나 취준 1년 할 거야 이렇게 그냥 당연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취준 1년 할 거야 라고 말하는 동시와 함께 경제적인 게 딱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1년 동안 얼마가 필요하고 그럼 난 얼마를 모아야 되고 그럼 그동안 난 얼마를 아껴야 되고 이런 게 딱 드니까 넘어질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진짜 넘어지면 안 되겠다. 진짜 나는 괜찮아. 지금도 이제 알바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상하차 하고 있고 또 이제 횟집에서 일하게 됐고 그러니까 약간 아직까지 좀 완전한 자립을 못했다라고 좀 느끼는 게 생활비가 필요해서 제가 이제 모아둔 돈도 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데 또 모아둔 돈도 있지만 또 빚도 있거든요. 근데 빚을 다 갚아버리면 당장 또 현금이 없다 보니까 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알바를 안 하면 굶어 죽습니다. 일을 안 하면 굶어 죽어요. 눈도 안 뜬 이 아침을 맞고 저는 제 몸을 좀 아프게 했던 것들이 제일 힘이 들었었어요. 흉터를 보고 많이 울기도 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더 열심히 살아볼 걸. 좀 열심히 살아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많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또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도 사실 제일 아팠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같이 함께라면 얼마나 좋을까. 두는 시계방을